예, 배우 이면식 씨, 100편도 넘는 작품에서 연기 생활을 했었는데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모아뒀던 그 많은 대본들을 태우려고 했다, 불태우려고 했다. 그렇게 말해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내분 상담하셨을 때도 촬영장에 가서 일을 하셨다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었지. 이제 연속극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내일 해야 될 그 어머니 저기 저 상가에서 이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예, 이면식 씨, 100편도 넘은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대본을 불에 태우려고 불까지 피웠다. 근데 다시 대본을 봤더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집에 들고 갔다. 카메라 판매점을 찾아서 이 영상 녹화 캠코더를 구매했는데 정리되면 없어지니 이것으로 남기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보니까 지금 처도 일찍 여의고 어머님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고 하면서 마음 상처가 좀 크셨나 봐요. 네, 사실 대본하면 이면식 씨에겐 삶의 증거와 더 같습니다. 이걸 태우려고 했다는 게 혹시라도 삶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딸도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걸 태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면식 씨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기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친 거는 8년 전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연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0평 정도 되는 자신의 집을 계속 가꾸고 있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때문에 한번 수술을 받았었고요. 저번에 보니까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끝에 요즘은 계속 농사를 짓는데 사과나무에다 농약을 주다가 농약을 들이마셔서 119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연기 활동을 재개보다는 이렇게 계속 집을 가꾸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아내와 또 이제 어머니 상태도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굉장한 미안함이 있다는 거죠. 아내는 지난 2004년에 폐암으로 숨졌는데 그거보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빈소를 계속 지키는 게 아니라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는 거죠. 근데 아내까지 떠나보낸 다음에 생리가 6개나 흔들릴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지금 이제 1000평 정도 되는 집이 있는 이유는 이 역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미리 마련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1000평 부지 뒷산에 아내와 어머니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식 씨가 지금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항상 뒷산에 오르면서 잡초를 정리하고 아내와 이 어머니 곁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기 활동을 계속하고 작품 활동이 있으면 녹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하는 걸 보면 역시 프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 옆에서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면은 그렇죠. 그냥 잠깐 멈추고 그럴 수 있는데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또 원로 배우 중에 한진희 씨라고 계시죠. 예. 한진희 씨 같은 경우는 손자상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녹화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갔다는 거죠. 예. 이게 뒤늦게 알리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때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연예인,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배우로서의 숙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감내하고 자신의 일을 다 완수하는데, 그게 결국 응어리로 남았고 예. 이면식 씨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대본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까요? 자, 배우 이면식 씨는 최근 이분의 장례식을 갔다가 결국 조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는 글쎄 무슨 전성기라고 느낀 건 별로 없는데 그냥 그저로 이어올 뿐이지. 꾸준히 이어오신 스타일이시죠. 집에서 기어 나와더라도 현장에 딱 오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예, 이순재 형님의 장례식에 갔지만 들어가질 못했다. 왜 들어가서 조문을 하면 통곡하고 울까 봐. 자, 이순재 선생님이 무대에서 연기할 때 난 학생이었고 바라보기도 어려웠던 분이다. 함께 공연했던 김수미 배우도 떠났다. 이런 거 보면 나도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참 힘들 때 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최근에 이면식 씨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주변을 그리워하고 또 본인의 어떠한 그간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는, 특히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매우 존경하는 선배님이셨다고 합니다. 연기로 이순재 씨가 활동을 할 때 이면식 씨는 단역 배우 정도, 또 학생인 위치였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매우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셨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 보니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갔지만 못 들어가셨다고 하죠. 또 김수미 씨도 함께 연기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세상을 그렇게 갑자기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떠나다 보니까 본인의 허탈감도 더욱 커지고, 또 이순재 씨의 최근에 봉안당에 다녀온 이명식 씨는 그 앞에서 생자 필멸이라는 네 단어를 외쳤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을 이제 결국에는 시청자 앞에서 얘기하시면서 또 본인의 삶을 좀 허탈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은 못 가고 나중에 가서 찾아뵌 거군요. 네, 장례식에 갔지만 들어가지는 못하셨었고, 최근에 정말 잘 차려입으시고 본인의 집을 정리할 때랑은 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갈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으로 이순재 씨의 봉안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최근 몇 년간 참 많은 배우들 또 많은 가수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잘 메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